1980년 7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난 이동건은 2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이자 가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일곱 일의 왕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감정 연기를 펼치며 냉혹한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대중의 찬사 뒤에는 영광과 고난, 눈부신 성공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그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배우 조윤희와 결혼하여 딸 로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동건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 그의 커리어의 부침, 뜨거운 열망, 사랑과 결혼 생활의 고난, 비극적인 상상의 죽음, 조윤희가 들려주는 그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한때 사랑받았던 스타의 슬픈 최후를 탐구합니다. 이동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른 일련의 상실과 압박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고통을 꼽으라면 2008년 3월 20일 그의 동생 이준엽의 비극적인 죽음일 것입니다. 시드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세의 이준엽은 시드니 월드 스퀘어에 있는 헝그리 잭스 매장에서 싸움 중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준엽의 친구 송정호도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동건은 즉시 시드니로 날아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에서 열리는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유해를 직접 서울로 가져왔는데 이 여정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준엽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그는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때 동생을 지켜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고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청년 준엽과의 추억은 외로운 순간에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동생 사진을 보며 울면서 자신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삶과 직업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생의 죽음 외에도 이동건은 유명세로 인한 외로움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류 스타로서 그는 연애부터 직업 선택까지 언론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조윤희와 이혼한 후 그는 가혹한 비난과 부정적인 루머에 시달렸고 이는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떤 기사는 그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기사는 이혼 사유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때로는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딸 로아를 떠올리며 이러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로아에게 음성 메시지를 자주 보냈지만 매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로아와 짧은 만남 후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고통, 그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동건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를 울게 만든 노력으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가수로 데뷔하여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 앨범 Time to Fly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과 2000년 발매된 두 장의 후속 앨범, 2008년 발매된 소프트 팝과 발라드 장르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수 활동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팬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AOT와 잭스키스 같은 아이돌 그룹이 장악했던 치열한 한국 음악 시장에서 그의 노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곧 연기라는 길을 찾았고
그의 진정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1999년 TV 드라마 광고광으로 배우로 데뷔했지만 2004년 파리의 연인에서 윤수혁 역을 맡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SBS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41.3%, 최고 시청률 56.3%를 기록하며 문화현상이 되었고, 이동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사랑받는 한류 스타가 되었습니다. 로맨틱하면서도 내성적인 수형 역을 맡아 S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파리의 연인의 성공은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는 2005년 영화 내 남자친구는 B형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한지혜와 함께 출연한 이 로맨틱 코미디는 일본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류 열풍 속에서 그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스테인드 글라스, 웃어줘, 밤마다에서 배역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2017년 드라마 일곱일의 왕비에서 연산군 역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잔혹하면서도 비극적인 연산군 역을 맡은 그는 분노부터 내면의 고통까지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 역할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깊이 있는 연기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드라마 스케치에서도 임신한 아내를 잃은 후 정의를 위해 싸우는 특전대 상사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배역은 그의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2019년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성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신혜선과 함께 MBC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성공 이후 바쁜 일정으로 지쳐 배우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때 새벽부터 자정까지 20시간 연속 촬영을 했고, 그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었던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휴식 결정은 일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2006년 스마일 어게인으로 복귀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모든 작품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결혼하면 안 되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이 역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슈퍼데디 열은 감동적인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고, 때로는 방에 혼자 앉아 장면을 검토하며 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인내와 강렬한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7일의 왕비의 연산군 역을 준비하며 몇 달 동안 한국사를 공부하고 조선시대 관련 서적을 읽고 복잡한 인물의 감정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과정이었지만 그는 한류 스타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배우임을 증명하고 싶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 마지막 촬영을 마쳤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역할은 상실의 아픔, 특히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고, 감독이 컷을 외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촬영장에서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은 그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구석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활동 외에도 그는 2024년 제주도에 카페 오아시스 80을 오픈하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이 카페는 팬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성수에서 팝업 행사를 열어 브랜드를 확장했고, 이는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수입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촬영을 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쳐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여겼고, 이 카페가 팬들이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동건은 단순한 한류 스타 그 이상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외모나 인기뿐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연인의 성공 이후 그는 자신이 로맨틱한 남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배역을 선택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습니다. 7일의 왕비의 연산군 역은 이를 증명하는 작품으로 그는 비극적인 역사적 인물을 깊이 있는 탐구와 섬세한 연기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의 액션 연기와 단 하나의 사랑의 로맨틱 판타지 연기를 통해 이동건은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연기들은 그에게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단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는 이를 항상 자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겼습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목표는 딸 로아에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윤희와 이혼한 후 그는 딸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딸과 놀아주고 공원에 데려가고 영화를 보고 로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로아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로아가 느끼지 않도록 항상 노력했습니다. 또한 로아에게 직접 쓴 편지를 특별한 상자에 담아 언젠가 로아가 읽고 그의 사랑을 이해하길 바라며 간직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취이며, 이는 그와 딸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의미